왜 밤마다 눈이 뻑뻑하실까요? 왜 책 글씨가 점점 흐려지실까요?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눈이 맑고 어떤 분은 벌써 어두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눈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건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70대에도 20대처럼 맑은 눈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특별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루테인 영양제나 비타민어 보충제에 의존하시는데 사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하루 한 알로 끝이지만 음식은 매 끼니마다 우리 눈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영양제보다 더 강력하게 눈을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 연구실에 자주 오셨던 이정호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루테인 영양제를 챙겨 드셨지만 여전히 눈이 건조하고 글자가 흐릿해져서 신문 읽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해서 TV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경원에서는 도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께 간단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영양제는 그대로 드시되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어 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달걀과 시금치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들기름을 넣은 나물을 챙겨 드신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불과 2달 만에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신문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밤에 눈이 뻑뻑한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하나의 성분만 보충해주지만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눈을 종합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시금치와 달걀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미국 국립안연구소에서 5년간 진행한 연구를 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진행이 25%나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달걀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달걀의 지방 성분이 루테인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제가 만난 김영자 69세님은 매일 아침 달걀과 시금치를 챙기면서 눈의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금치 특유의 떫은 맛 때문에 꺼리셨는데 데쳐서 들기름에 무치니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시금치는 데쳐서 반찬으로 만들고 달걀은 삶거나 구워서 매일 1개씩은 드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금치를 너무 오래 삶으면 소중한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하시고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안구 건조를 완화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의 양이 줄어들고 질도 떨어지는데 오메가3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죠. 일본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눈물막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눈물막이 안정되면 눈이 뻑뻑하거나 따가운 증상이 줄어들어요. 박정수 75세님은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나물 무침에 넣어서 드셨는데 2달 만에 눈의 뻑뻑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들기름은 나물 무침에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에 직접 부어서 드셔도 되고 김치를 무칠 때도 설탕 대신 들기름을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보관 방법이에요. 산패된 기름은 눈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다 드세요. 혹시 평소에 들기름을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레드 와인입니다. 물론 적당량을 드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포도 껍질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백내장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적당량의 레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위험이 14%나 낮았다는 겁니다. 이성호 68세님은 저녁 식사 후 한 잔의 레드 와인으로 눈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지키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적당량이라는 점이에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와인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눈에도 해로울 수 있어요. 과음은 간 손상과 눈 손상을 동시에 부를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와인은 적당히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밤에 시야가 흐려지는 야맹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당뇨 망막병증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중요한 음식이죠. 정은주 70세님은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는데 눈의 피로감이 줄고 저녁 시간대에도 글씨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블루베리는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설탕에 절인 가공 블루베리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셔보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되면서 야맹증을 예방하고 각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릴 때부터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시력이 현저히 좋았다고 나와 있어요. 조미경 73세님은 매일 당근을 갈아서 사과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데 어둠 속에서도 전보다 훨씬 잘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당근 볶음을 만들 때 들기름을 조금 넣으시거나 당근을 갈아서 우유와 함께 끓여서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손바닥이 노래질 수 있으니까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당근을 어떻게 드시나요?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긴다면 눈의 노화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이제 이 식재료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실천 레시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아침 스무디 만들기입니다. 시금치 한 줌, 블루베리 반 컵,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보세요. 여기에 당근을 조금 넣으면 단맛도 나고 베타카로틴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스무디 한 잔이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꿀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당뇨 망막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와 당근의 자연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한 잔으로 습관화하시면 정말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스무디를 즐겨 드시나요? 두 번째는 주 3회 달걀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달걀은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 특히 노른자에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황반 중심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매일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월수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드세요. 달걀을 드실 때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반숙으로 드시면 살모네라균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삶은 달걀을 아침 간식으로 드시거나 달걀말이를 만들어서 시금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3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달걀 몇 개 드시나요? 세 번째는 들기름 보관 습관을 제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들기름은 정말 좋은 기름이지만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산화된 기름을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개봉하지 않은 들기름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되도록 소용량 제품을 사서 빨리 소비하시는 게 좋아요. 큰 통으로 사면 경제적일 것 같지만 나중에 산패되면 오히려 손해죠. 들기름을 나물에 묻힐 때는 뜨거울 때 넣지 마시고 식혀서 넣으셔야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어요. 들기름을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와인 대신 포도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알코올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평소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생포도를 드셔도 레스베라트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포도 껍질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해요. 포도를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하고 껍질이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단 포도보다는 적당히 신맛이 나는 포도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요. 저녁 식사 후에 포도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면 와인 한 잔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와인과 포도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요거트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눈 건강에 좋으니까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장과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에요.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는 가당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자연 단맛이 나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루 한 컵의 요거트에 블루베리 반 컵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요거트는 보통 어떤 시간대에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당근 활용법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당근을 생으로만 드시면 질릴 수 있으니까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드세요. 당근을 얇게 썰어서 들기름에 볶거나 우유와 함께 끓여서 수프로 만들어도 좋아요.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서 건강한 디저트로 드셔도 됩니다. 당근을 갈아서 사과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다만 당근 주스를 만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진하게 만들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달걀 스무디, 점심에는 들기름 나물, 저녁에는 당근 볶음이나 블루베리 요거트 이런 식으로 하루 3끼에 골고루 배분해서 드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첫 주에는 아침 스무디만, 둘째 주에는 스무디와 들기름 나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무리 없이 습관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눈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보다 더 강력하게 눈을 지켜주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와 달걀, 들기름, 레드와인, 블루베리, 그리고 당근까지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눈을 젊게 유지해주는 비밀 무기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바로 영양제만 챙기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되지만 하루 한 알의 영양제보다는 매 끼니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올바른 눈 건강 관리는 매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시금치와 달걀로 루테인을 보충하고 점심에 들기름으로 오메가3을 챙기고 저녁에 블루베리나 당근으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눈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질환들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한번 손상된 망막이나 수정체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눈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70대에도 20대처럼 맑은 시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셨다는 점이었어요.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고 밤에도 시야가 선명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안경 도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좋아지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내일 아침부터 시금치와 블루베리를 넣은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시금치 한 줌, 블루베리 반 컵, 플레인 요거트 한 컵, 여기에 꿀 한 스푼만 넣고 믹서기에 갈면 끝이에요. 처음에는 시금치 맛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드셔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스무디 한 잔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유산균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점심때는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어떤 나물이든 상관없어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나물의 맛을 더욱 살려줄 뿐만 아니라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저녁에는 후식으로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무가당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넣으면 자연 단맛이 나서 정말 맛있어요. TV 보면서 가볍게 드시기에도 딱 좋고 장 건강과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눈이 덜 피곤하고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밤에 운전할 때도 더 편해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과 정반대로 눈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눈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눈 노화를 크게 늦출 수 있거든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눈의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트랜스 지방이 왜 눈에 독이 되는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어떻게 안압을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은 맑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눈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실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도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